얼마 전 작은 카페가 돈을 버는 방법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카페 운영하실 때 외부 음식 반입 기준이나 1인 1메뉴 부분에서 어찌하셨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유도리를 가져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을 딱 세워야 하는지 요즘 길을 잃은 기분인데 답변 가능할까요? 이거 정말 욕먹기 딱 좋은 주제입니다. 실제로 옛날에 올렸다가 욕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도 욕먹을 각오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처음 해보는 카페, 처음 해보는 장사인데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하지? 이걸로 인해서 손님들이 내 카페를 싫어하고 내 카페를 이상하게 얘기하고 다니고 내 카페가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저는 몇 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카페를 키워나갔었는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기준부터입니다. 내 카페는 어떤 카페냐? 이 기준부터 세워지지 않으면은 이거에 대한 결정이나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카페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가 아는 어른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날리셨었거든요. 너는 이 카페를 돈 버는 카페로 만들 거냐 아니면 스토리가 있는 카페로 만들 거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게 결정되지 않으면은 원리와 기준이 세워지지가 않는다. 이 기준이라는 게 세워져야 남한테 흔들리지 않는다. 얼마 전에 온라인에서도 보니까 되게 재밌는 주제 하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식당 종업원이야. 식당에서 기본 반찬이라든지 음식들을 서빙을 해요. 근데 이 점원이 나오는 길에 신발 정리를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신발 정리를 해주면 깔끔하겠죠. 손님도 나가실 때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이 신발을 손으로 잡아서 정리를 해준다. 그럼 과연 이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하겠냐라는 논제가 제가 어디선가 봤었거든요. 사람들도 아주 열띤 토론을 해요. 이게 위생이 어떻다 저렇다. 아니 그게 그러니까 이거 장비로 찝어가지고 하는 게 나오지 않았냐 이러면서 많이 싸우는데 식당 사장이 혹은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당사자가 그 기준이라는 게 없으면은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라면서 쏠리기도 하고요. 저도 카페를 하면서 많은 유형을 만나봤지만 바리스타 생활을 거쳐가지고 제 카페를 하면서도 수많은 이상한 케이스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일 또 흔하게 나오는 게 뭐냐? 외부 음식 반입해서 먹어도 괜찮나요? 무조건 사람 수대로 1인 1메뉴를 해야 되나요? 혹시 같이 온 일행이 오늘 생일인데 다 같이 케이크 좀 여기서 축하하고 나눠 먹어도 될까요? 케이크 좀? 이런 환경에서 도대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직원들한테 어떤 오더를 내려야 되냐? 사람들은 기준이라는 거를 세우고 원칙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이 기준과 원칙에서는 어느 정도의 유도리가 필요하고, 유도리라는 말이 물론 일본 말이 태초라고 해가지고 좀 다른 말들을 일단 써볼게요. 유도리 대신 우리는 융통성 이라고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필요한 거는 인간적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카페를 운영하다가도 수많은 상황을 만나게 될 텐데 기준과 원칙은 기본적으로 잡아두고 그 안에서 미세하게 융통성과 인간적인 면모를 따져보아야 됩니다. 이 기준 자체가 웬만해서 사장님이 일단 서야 돼요. 거기서 얘네들은 부가적인 거야. 일단 이거부터 세워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논제 하나를 또 하나 등장을 시켜볼게요. 이게 이제 손님들의 단계거든요. 혹은 사람이 마음을 갖는 단계인데 단계 1단계는 미안함입니다. 처음에 미안함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은 당당함입니다. 어느 정도 당당해졌다가 그 다음에 좀 더 되네 라고 하면은 사람은 그 다음에 권리라고 느낍니다. 그걸 처음에는 죄송한데 이러고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좀 더 당당해졌다가 왜 저번에도 됐는데 그 다음에는 완전히 권리로서 굳혀집니다. 나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뭐가 문제야? 그래서 저는 어떠한 기준이나 원칙을 갖고 있냐면 제가 카페를 했을 때 이 단계에서 웬만하면 잘라버렸습니다. 처음에 미안함으로 와요. 혹시 저희 외부 음식 이렇게 좀 먹어도 될까요? 이런 단계에서 애초에 잘라버려가지고 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또 웃긴 거는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당당하거나 처음부터 이게 당연한 권리지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손님들을 제 손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 애초에 손님이 올 때 사장님들은 이 단계가 분류가 될 거예요.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서 모든 정답은 사장님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해라 마라 막 흔들리기보다는 이 요소들을 생각하고 내가 그냥 싹둑 자르든 그걸 품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 만나 뵙고 여러 가지 고민이라든지 결정할 사항들을 들어보다 보면은 자신의 카페만의 기준과 원칙이 서 있는 분과 그게 아직 안 서 있는 분들은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사람이 느껴지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도 이 사람 자체에 세상이 되게 또렷하게 잡혀 있는 사람과 굉장히 뭉실뭉실 안 잡혀 있고 계속해서 흔들리는 사람이 어느 정도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카페의 기준을 정하기에 앞서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장인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기준이다, 어떤 원칙을 갖고 있다라고 정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모든 결정들이 너무 편해진다. 그리고 아무리 주변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을 쏘아 붙여도 잘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카페 했을 때 문 열고 거의 초창기였어요. 저는 맛있는 커피집 그리고 동네에서 아늑하고 분위기 있는 카페를 지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한 아저씨 분들이 한 5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카페로 저녁 늦은 시간에.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엄청 시끄럽고 욕이 아주 남발해요. 다른 손님들 다 들릴 정도로. 워낙 작은 카페였다 보니까. 그런데 제 카페의 기준은 뭐였죠? 커피가 맛있는 집 그리고 아늑하고 분위기 있는 집이었었잖아요.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당당히 아주 당당하게 욕하고 소리 지르고 하하호호 떠들면서 다른 사람들은 절대 신경 쓰지 않는 그 당당함. 그랬을 때 제가 하는 거 그냥 바로 가가지고 손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왜? 그게 내 카페야. 그분들이 싫어하던 말던 여긴 내 카페고 내 기준이 적용되는 곳이야. 물론 그렇게 말했다가 이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굉장히 큰 곤혹을 치르기는 했었는데, 또 하나 제가 이제 2번째 매장을 냈을 때는 더 분위기가 좋은 곳이었어요. 인테리어에 제가 얼마나 많이 쏟아부었는지. 그런데 카페를 이용하다 보면은 가끔 그런 유형의 손님들이 있거든요. 맨발로 이렇게 맨발로 걸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맨발로 이렇게 앉아 있거나. 저는 그런 손님들이 있는 카페를 생각하고 만들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만들었던 카페에 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손님들 다 있는데 맨발을 그렇게 올려가면서 앉아있는 손님들한테는 저는 그냥 바로바로 가서 얘기를 드렸어요. 다른 손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좀 내려주세요. 또 어쩔 때는 문 앞에서 담배 피는 손님들. 아니 우리는 로스팅하고 커피가 되게 맛있는 집인데 커피 향이 가득 나야 되는 카페인데 문 앞에서 담배를 핀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면서 담배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 카페의 시작을 경험한다? 이건 몹쓸 짓이라고 저는 기준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문 앞에서 담배 피는 손님 보이면은 진짜 그냥 바로 나가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설령 손님들이 싫어할 거다, 혹은 다시는 이 카페를 안 올 거다, 안 좋은 입소문을 퍼뜨릴 거다, 뭐 어때? 내 기준이야. 근데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은, 제가 20대에 아주 불같을 때는 그랬을 때 화를 많이 내기는 했었는데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고 사회를 더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융통성과 인간적임이 받쳐주는 기준과 원칙을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카페 주변에 떡볶이 맛집이 있었거든요. 부평에 좀 유명한 떡볶이 맛집인데 가끔 손님들이 그 떡볶이를 사와요. 어떤 분들은 진짜 까서 드세요. 카페에서 떡볶이 냄새 풀풀 나면서.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제 기준과 원칙에는 그러면은 안 된다입니다. 그럼 손님들한테 가서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융통성과 인간적인 면모를
활용을 해야 돼요. 저희가 카페에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커피집이기 때문에 저희는 커피 향이 좀 더 중요한 매장이거든요. 그래서 매장 규정은 저희가 외부 음식 반입 금지예요. 이유를 설명하면서 좀 더 스무스하게 넘어가도록 하는 거죠. 포스에다가 걸어놓는 안내문이라든지 벽에다가 걸어놓는 안내문, 이런 거에다가 그냥 대뜸 외부 음식 금지! 무조건 1인 1메뉴! 이렇게만 걸어놓기보다는 좀 더 인간적인 면모로 이게 왜 안 되는지, 우리 매장은 어떠한 기준점, 원칙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는 거를 부드럽게 설명을 남겨놓는 거, 저는 이 포인트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한 번은, 이것도 좀 여담일 수가 있는데, 저희 매장에서 애기 가족 손님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대가족 분들이 단체로 오신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애기들이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뛰어노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이고 잘 논다 잘 논다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고 계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얘네 두 가지를 배제하고 기준과 원칙만 그냥 확고히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가서 지금 이러지 마세요, 어허! 애들을 혼낸다던가 뭐 이런 스탠스를 취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조금 더 부드럽게 넘어간다면은 가서 아이들이 올라가가지고 뛰어놀거나 이러면은 다른 손님들이 커피를 즐길 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업장이 커피 전문점 매장이고 로스팅까지 하는 곳이다 보니까 커피를 즐기시러 오시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뛰어놀고 이러면은 이 분위기가 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제지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부드럽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부 음식 반입이라든지 1인 1메뉴라든지 어떠한 다른 유형의 신기한 손님들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는 나의 기준과 원칙이 먼저 서야 돼요. 그 다음에 융통성이라든지 인간적인 면모로 그거를 포장시키면 됩니다. 좋은 판단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 그거를 내려다보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다른 사람의 눈에 빗대어서 보라는 게 아니고 나 있잖아요.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인 나는, 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나는, 이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살짝 떨어져서 나의 존재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이 카페를 봤을 때 이 카페는 어떠한 목적이 있는 카페냐, 손님들한테 뭘 나타내고 싶은 카페냐, 단순히 돈을 벌자고 만든 카페다? 그러면은 그냥 진짜 수익적인 것만 보면서 따라가면 되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스토리가 있는 카페 있잖아요. 나의 스토리가 들어있는 카페야. 우리 카페는 어떠한 가치가 있는 카페야, 손님들한테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는 카페야 라는 게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그거에 맞는 기준과 원리 원칙을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없으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흔들리는 사람,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사장, 그 가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제가 지금 몇 가지 떠오르는 곳 얘기를 해볼게요. 인천에 저희 유튜브에서도 나왔던 카페 한 곳 있습니다. 커피 그루터라고. 저희 원두 사용하시면서 커피를 진짜 맛있게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커피랑 글에 집중을 해요. 사장님이 글을 쓰셨던 분인지라 맛있는 커피와 글귀, 이게 메인이거든요. 디저트라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 카페는 외부 디저트 반입 가능을 내걸었습니다. 왜냐면 커피랑 글에 집중하고 싶은 거야. 그게 우리 카페인 거야. 근데 디저트까지 할 시간이라든지 이런 건 좀 없어.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외부 음식 그냥 차라리 반입 가능, 외부 디저트 반입 가능, 그게 이 카페의 기준이에요. 원칙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하는데 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제가 갔던 카페인데 인천 청라의 초가오라는 카페거든요. 거기를 가보면 진짜 신기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손님 절대 주문 불가, 노트북이나 공부라든지 책 읽기 금지, 커피를 눈치 보며 만들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아까 매장 자체가 너무 확고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우리 매장은 이런 겁니다.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댓글 질문, 외부 음식이나 1인 1메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에 앞서서 사장님은
어떤 사람일까? 그러면은 그 사장님이 만든 카페는 뭘 추구하는 카페일까? 어떤 손님들을 위한, 무엇을 위한 카페일까? 라는 게 더 앞전에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민감한 질문일 수 있고 요즘 카페에서 많은 논쟁이 있는 결정거리이기는 하지만 오늘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결정들을 내리기에 앞서서 내가 만드는 카페는 단순히 수익을 목표로 나중에 뭐 권리금이라든지 차익 남기고 그냥 저는 돈 벌고 싶은데요? 라고 만든 카페냐, 아니면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게 있고 내가 어떠한 가치를 실현시키고 싶은 공간으로서 만든 카페냐, 이거를 결정한 다음에 이 기둥과 뿔이 먼저 탄탄하게 잡히면은 그 위에 결정 요소들은 다 딸려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정한다? 그러면 진짜 스트레스 확 줄어들고 사람 자체가 이게 되면은 한결 편해질 수 있다. 근데 물론 이게 나를 찾는다라는 게 쉽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계속 안 되니까 더 찾아보고 철학책도 읽고 뭐 더 보는 건데, 옛날에 갈팡질팡 했다가 이런 게 하나하나 정리가 되고 머릿속에서 폴더 정리가 되다 보면은 결정이 좀 더 쉬워지고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들더라고요.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아니면은 이러한 결정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근데 이것도, 이 질문들도 거의 다 결국 나를 먼저 생각하다 보면은 살살살 하다 보면은 또 풀린다. 여러분들도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카페.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한 방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생각과 경험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